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불편한 느낌이 드나요? 제 경우에는 아버지와 통화만 하면 자꾸 욱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보통 아버지가 저에게 강한 말투로 간섭할 때 그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센서가 바로 작동하더라고요. 사실 자식이 다 큰 성인이지만 부모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잔소리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까 고민했어요. 아마 어릴 적부터 아버지랑 편하게 대화를 나눈 경험보다 강압적인 훈육을 주로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저는 다 커서 부모 세대와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할 만도 한데 어린 시절부터 쌓인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지금까지도 나오는 감정과 반응이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 아직도 내 아이를 모른다를 참고해서 감정을 지배하는 기억을 통해 올바르게 훈육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적용한다면 아이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모를 마음의 안식처로 느끼면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겨낼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화내는 이유도 모른 채 격하게 반응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 하나는요, 우리가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을 마치 잘 정리된 사진첩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는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이런 방식이라면 편하고 좋겠지만 뇌 속에서 기억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기억이라는 것은요, 사실 연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저번보다 좀 쓰네 이렇게 느낀다면 과거의 비슷한 경험과 현재를 연결시킨 거죠. 더 나아가 만약에 정말 오랜만에 믹스커피를 먹는데 예전에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마셨던 믹스커피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지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렇게 현재의 감정과 기분은요, 과거의 경험과 강한 연결성이 있어요. 쉽죠? 제가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 청소를 끝내고 매번 향이 좋은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아마 청소할 때마다 이따 마실 커피를 항상 기대할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청소와 커피라는 단어가 여러분 개인에게는 중요한 연결이 된 거죠. 이게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미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건 실제 물리적으로도 청소 경험으로 활성화된 뇌세포하고 커피 경험에 활성화된 뇌세포 간의 연결이 정말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경험 하나하나가 실제로 뇌구조를 바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의 본질은 곧 연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은요, 우리의 기억이 그때의 상황을 똑같이 복사해서 보여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기억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고쳐지기도 하고요. 가끔은 많이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억을 떠올릴 때 그 당시에 형성된 뇌신경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험으로 형성된 뇌신경도 같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와 지금의 마음 상태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많이 왜곡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커피 마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내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특정 기억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말이죠. 자, 이제 기억의 연결과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았으니까 과거의 기억이 실제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유형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외형 기억과 안목 기억입니다. 여러분, 말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렇게 떠올리는 기억을 심리학에서는 굳이 외형 기억이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겉으로 나타나서 의식한 기억이죠. 쉽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기저귀를 처음 갈던 날을 떠올려 볼게요. 아내가 해보라고 해서 아기 앞에 서 있긴 했는데 그 신생아 속삭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아기를 어떻게 들고 씻겨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바로 외형 기억입니다. 그때의 그 장면과 감정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는 기억이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기억이에요. 그게 바로 안목 기억입니다.
말 그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의식은 없지만 지금의 행동에는 영향을 주는 기억이죠.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아기 기저귀 가는 일은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수년간 단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아기를 조심히 눕히고, 두 번째는 옷을 벗기고, 세 번째는 아기 기저귀를 빼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뭔가 방법을 기억해내지 않아도 손이 바로바로 막 움직여요. 그런데요, 이런 과정도 사실 기억을 떠올릴 때와 똑같이 뇌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많이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렸다는 인식 없이 지금의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정과 신체적인 행동까지 매번 부호화해서 암묵기억으로 남겨둡니다. 왜냐면 그래야 다음에 뭔가 할 때 다시 적응해야 되는 불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덕분에 위험한 순간에서 의식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회상하지 않아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아이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생후 18개월까지 암묵기억만 형성해요. 여러 가지 감정과 감각을 기억으로 남기고 또 자라면서 신체적 운동과 행동도 기억으로 남겨요. 이런 과거에 쌓인 암묵기억 덕분에 단계별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평소에 부모와 애착관계 속에서 위로를 자주 경험했다면 그 긍정적인 암묵기억 덕분에 금방 전환이 잘 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무시당했던 경험도 암묵기억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어요. 특히 아이가 유난히 비이성적으로 반응할 때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부정적인 암묵기억 때문인지 부모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를 한번 예로 들게요. 아직 아이는 어려서 한편으로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기댈 존재가 사라졌다는 건 앞으로 아이에게 계속 안 좋은 감정이 암묵기억으로 쌓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혼한 상황을 숨기거나 그냥 넘겨짓지 말고 너 때문이 아니야, 아빠와 엄마의 문제였어, 우리가 함께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를 더 힘들게 해, 좀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해, 그렇지만 여전히 아빠와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의 행복을 응원할 거야, 이렇게 자주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지금까지의 이 말은 어린 시절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암묵기억으로 쌓여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기억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보인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스스로 인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기억을 꺼내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바로 과거의 암묵기억을 외형기억으로 바꿔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아이가 먼저 괴로운 경험에 대해 얘기하더라도 오히려 부모가 야, 그걸 또 뭐하러 얘기하냐, 이제 와서 어떡할 건데, 그만해, 이렇게 그냥 좀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괴로운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 뇌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는요, 다양한 부위와 협력해서 뇌에 흩어져 있는 암묵기억의 조각을 퍼즐처럼 짜맞춰요. 그래서 성숙된 어른은 자신이 겪은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이 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식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외형기억을 사용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미숙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억을 통제하는 방법을 잘 알려줘야 성숙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기억하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억력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해야 좋아져요. 부모는 아이가 자신이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경험을 회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편하게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같이 동물원 갔었잖아. 뭐가 제일 재밌었어? 너 돌멩이 던졌을 때 아빠가 너 혼냈었지.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을 다시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력이 좋아지면 앞으로 더 중요한 기억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돼요. 그 후에는 오늘 하루 동안 어땠어? 좋았던 일 있었어? 나빴던 일은? 친구에게 친절하게 했던 일은? 이렇게 아이 발달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하면 돼요.
또 잘한 일이나 성취감이 높았던 경험을 대화를 통해 외형 기억으로 많이 만들수록 아이의 자아상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좀 커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거나 혼자만 알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 시간에 좀 쉬는 게 낫지, 다시 잘 안 보게 되는데 뭐하러 쓸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본능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른이 더 안목 기억을 외형 기억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션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다시 안 보더라도 그냥 하루 동안 겪은 일과 감정을 한번 꺼내서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일기 쓰기를 추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은 감정을 지배하는 기억에 대해 잘 알게 되면서 아이가 기억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족과 있을 때 서로에게 감사한 일을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불만 때문에 가려진 고마운 감정을 꺼내본다면 가족 간의 신뢰가 더 좋아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